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전쟁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지휘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군부의 평가는 군 경력이 겨우 상병에 불과한 아마추어 주제에 당대 최고 수준의 군사지휘관들 작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고집불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독일군 장군들 입장에서는 이건 부당한 지휘권 침해이고 자신들은 히틀러 독재의 피해자처럼 굴곤 했죠. 과연 그럴까요? 일단 히틀러의 직함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총통이란 직함이 있죠.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합친 초강력 정치 권력자인 겁니다. 또 다른 히틀러의 직함은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입니다. 히틀러가 국가 최고 원수니까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도 히틀러 아니냐? 라고 생각되지만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의 총통이란 군대, 경제, 외교 등 국가 역량에 대한 총사령관이고 군대 작전을 지휘하는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은 따로 있었더랬습니다. 그럼 원래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은 누구였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933년 4월 당시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현역 장성인 블룸베르크 장군을 국방장관 겸 국방군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 따지자면 현역 장성이 국방장관과 합창의장을 겸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시 독일은 바로 그걸 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죽은 후 히틀러가 총통이 됩니다. 이때도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은 블룸베르크였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국방군 총사령관이란 직함을 히틀러가 갖게 되죠. 앞서 얘기한 대로 독일 국방군 장관은 블룸베르크였습니다. 그리고 육군 총사령관은 프리츠였죠. 독일은 육군 중심의 국가이니 그야말로 독일군의 넘버원, 넘버2인 양반들이죠. 그런데 1938년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블룸베르크 프리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블룸베르크 프리치 사건, 독일 최고위 장군들의 이름을 딴 사건이니 당연히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블룸베르크와 프리치를 내사한 게슈타포가 히틀러에게 중대한 범죄 사실을 보고합니다. 블룸베르크의 제목, 마누라가 과거 포르노 모델. 프리치의 제목, 동성애. 다들 히토미 끄세요. 바로 이 사건으로 국방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던 국방장관과 육군 총사령관이 동시에 모가지 당한 겁니다. 이 공석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짐 싸고 사무실 비워주는 블룸베르크, 최후의 아부가 장렬합니다. 어이, 블룸베르크.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독일군 전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네를 잘라야겠어. 그런데 너 내보내면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은 누구한테 맡겨야 하겠니? 총통각하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다! 이렇게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의 자리가 히틀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방부 내의 국방궁국이란 조직이 OKW로 개편되고 이 OKW를 이끄는 국장으로는 빌헬름 카이텔이 임명되게 되죠. 오해할 수 있는 게 카이텔이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이란 호칭으로 불리지만 OKW란 조직의 총장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즉 국방군을 총지휘하는 최고사령관 히틀러, 그리고 OKW라는 참모 조직을 이용하여 히틀러를 보조하는 OKW 총장 카이텔, 이 독일 상부 지휘 구조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사실 카이텔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독일군 참모장 역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이텔의 실제 역할은 OKW를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 뿐이었죠. 실제 작전 차원에서 히틀러를 보조하는 인물은 Mein Führ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짜잔! 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OKW의 지총국 국장인 알프레트 요들입니다. 영화 몰라!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홀로 찬란하게 머리만 빛나던 바로 이 양반. 이 양반이 바로 알프레트 요들 장군입니다. 육군 총사령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군 총사령관은 히틀러의 말이라면 찍소리 못하고 따르는 브라우치를 임명하죠. 이렇게 독일은 히틀러가 총통과 국방군 총사령관을 겸직한 상태로 2차 세계대전을 개시합니다. 폴란드를 제압하고 서유럽을 쓸어버린 독일군. 영국 전투에서는 쓴맛을 봤지만 히틀러가 눈을 돌린 것은 바로 동쪽의 소련이었습니다. 지상전에서는 무적을 자랑했던 독일군이었지만 이런 독일군도 모스크바 전투에서 패하면서 연전연승의 기록도 깨지게 됩니다. 동부전선 독일군은 1941년 러시아의 강추위, 반격해오는 소련군, 길게 늘어진 보급선으로 인한 보급 부족 등등에 시달리고 있었죠. 각 사령관들은 전선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일단 후퇴하여 방어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히틀러의 반응은 전선고수였습니다. 동부전선의 참상을 잘 알고 있던 독일군 고위장성들은 이런 히틀러의 고집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남부집단군 사령관인 룬트슈테트는 남부집단군의 흡퇴를 승인하지 않겠다면 자신을 해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틀러는 룬트슈테트를 해임시켜버리죠. 이기갑군 사령관이었던 구데리안도 히틀러에게 후퇴를 요구하다가 상급자인 쿨루게와 다툰 뒤 해임당합니다. 이 대숙청의 살벌한 시기,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브라우치는 히틀러라는 최악의 직장 상사한테 매일 까이고 육군 총참모 총장인 할더를 위시한 육군 총참모부에게는 무능하다는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병을 핑계로 해임을 요청합니다. 히틀러는 이 해임 요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스스로 육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인수하게 되죠. 이로써 히틀러는 총통, 국방군 총사령관, 육군 총사령관이라는 세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독일 육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육군 총사령관의 파트너는 육군 총사령부인 OKH의 참모장, 즉 육군 총참모장인 할더였습니다. 할더 입장에서는 줏대없는 브라우치가 히틀러에게 휘둘리던 상황에서 총참모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짜증나 있었죠. 육군 총사령관에게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해봤자 꿔다 놓은 보리자루 브라우치는 히틀러한테 주눅들어서 제대로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총통이 육군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런 할더의 기대는 시작부터 날아가게 되고 육군 총사령관 히틀러에게 매일 닭달당하는 동네북이 되어버리죠. 히틀러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독일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정점을 차지했고 유럽을 정복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권력욕은 독일 군사 권력에까지 손을 뻗었고 전쟁 지도자로서의 최고 사령관뿐만 아니라 작전을 지도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전선 사령관의 역할까지 탐냈던 겁니다. 히틀러는 국방군 총사령관과 육군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차지함으로써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독일군 장군들의 합법적인 상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군 총사령관이란 직책은 전임자인 블룸베르크가 권유했었고 육군 총사령관이란 직책은 적어도 그 결과를 깨닫기 전까지는 참모총장인 할더도 반겼던 일이었죠. 히틀러의 갈굼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할더 본인은 알 수 없었겠죠. 어떠신가요? 전후 독일 장성들은 히틀러 때문에 자기 능력을 못 펼쳤다고 푸념들을 해댑니다.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격이고 자업자득인 셈이죠.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